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BMW 29007년식 328i의 오일팬 가스켓 교환 작업입니다. 지난 영상의 엔진 홀더 시험에 이어 이렇게 직접 작업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일팬 가스켓에서 누유를 확인한 지는 몇 년은 됐는데요. 누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도 하고 꼭 직접 작업해보고 싶은 부분인데 전륜 서브프레임을 내려야 하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 고민과 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공구 구입이나 자가정비소 이용요금 그리고 준비에 들인 시간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전문점에 맡기는 게 나을 수 있는 부분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런 과정과 작업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럴 분은 없겠지만 절대 본 영상을 작업의 가이드로 사용하지 말고 전문가의 손에 맡기시길 바라며 자가정비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따라한 서브프레임을 내리지 않는 방법도 있고 서브프레임을 내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라 할 수 없지만 저는 엔진 홀더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서브프레임을 내리지 않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는 서브프레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정비소는 언제나 그렇듯이 안산 이젠모를 사용했고요. 8시간을 예약했는데 작업 중 문제가 생기면 바로 연장 여부를 확인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연장을 해야 했고 총 10시간 30분 정도를 작업했습니다. 영상을 올리는 입장에서 죄송하게도 작업을 2시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오늘 안에 안 끝나겠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분해 과정은 영상을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작업 중에 심각한 멘붕 사태도 2번 있었고요. 그래서 자세한 작업 영상보다는 작업 중 어려웠던 부분 등을 말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교환 대상입니다. 오일팬 가스켓이 오늘의 메인 부품이죠. 서브프레임을 내리는 김에 엔진 마운트 교환하고요. 코르테코 제품이고 고정 볼트 너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션 마운트와 세트로 갈면 좋지만 가스켓 작업만으로 머리가 복잡해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엔진 오일은 지크 X9를 사용했고요. 이번에는 LS로 구입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DPF용이긴 한데 포르쉐 A40 인증이기도 해서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 오일 필터입니다. 일부 볼트 너트들은 정비 매뉴얼에 따르면 교환해야 하는데 알루미늄 볼트인 오일팬 볼트만 준비를 하고 나머지 스틸 볼트는 미처 준비를 못해서 재사용할 계획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지퍼백은 볼트나 너트를 분리해서 담아두려고 준비했고요. 작업 순서표입니다. 3페이지나 되더라고요. 작업하면서 임기응변 하다 보니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참고할 만한 정비 매뉴얼도 일부 뽑아왔습니다. 이제 작업을 시작해 봅니다. 앞바퀴는 꼭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는데 서브프레임을 완전히 탈거하지 않는다면 제거하는 게 공간 확보상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을 리프트하기 전 위쪽에서 작업할 것들을 시작합니다. 저는 라디에이터 팬 탈거와 스티어링 조인트 분리에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모두 성공하지 못했고요. 일단 흡기 에어 스쿱을 제거하고요. 볼트는 저렇게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고 작업 순서표에 체크도 합니다. 다음은 오일 필터를 교환해 주었습니다. 오일 교환 영상은 우측 상단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라디에이터 팬을 분리하기 시작하는데 왼쪽, 그러니까 조수석 쪽의 커넥터를 분리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EAC 센서 커넥터인데 결론적으로 팬 분리에는 EAC 커넥터를 분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커넥터 몸체만 팬 하우징에서 분리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운전석 쪽 팬 커넥터는 쉽게 분리했고요. 작업 순서도에서는 엔진 홀더까지 다 장착하고 차를 올리는 것으로 작성했는데 라디에이터 팬 분리를 위해서는 미션 오일 쿨러를 분리해야 해서 일단 차를 올리고 언더바디 패널 등 분리해 줬습니다. 이제 라디에이터 팬을 위로 올려서 분리하려는데 여기저기 걸려서 도통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수석 쪽에 라디에이터에 걸리는 부분이 아래 위로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이 냉각수 출구랑 걸려서 안 나오는 듯 했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천천히 이리저리 해보겠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확인한 영상에서 라디에이터 팬 분리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들어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매뉴얼을 확인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스티어링 조인트입니다. 볼트 하나를 풀면 스티어링 컬럼을 분리할 수 있는데 스레드 락커가 강한 게 발려 있는지 돌리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클램프 형식이다 보니 조금만 풀면 이 조인트만 분리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아마 축에 볼트 일부가 걸리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 볼트를 푸는데 힘을 너무 많이 들이다 보니까 좀 불안하기도 해서 조금 풀다가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이제 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듯 하고 엔진 마운트 고정 너트를 풀어주고 차를 리프트합니다. 엔진 마운트 고정 너트는 긴 연결대를 3개 정도 사용하는데 좀 더 수월하게 하려면 에어컨 필터가 위치해 있는 엔진 카울을 분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엔진 오일을 배출합니다. 어느 정도 배출이 완료되면 드레인 볼트를 장착하고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제가 쓰고 있는 드레인 볼트는 자석형이고요. 아마존에서 구입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까봐 설명 칸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오일팬이 내려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 오일 드레인 즈음해서 이거 시간이 부족하겠다라는 느낌이 팍팍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촬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분해에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오일팬은 잘 내려왔고 13만 킬로 탄 엔진 내부는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앞쪽 오일 펌프 아래쪽에 보이는 이물질은 오일팬 앞쪽에 묻어있던 오일 퇴적물로 보입니다. 재조립하기 전 깨끗하게 세척해 줬습니다. 오일팬 앞쪽에도 분해하면서 들어온 이물질이 보이고요.
저의 경우는 엔진 블럭 앞쪽에 흙먼지와 오일이 누적되어 있어서 분해하면서 들어온 듯합니다. 라디에이터 팬을 분리했으면 좀 더 세척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가스켓 상태는 최악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요. 심한 것들은 똑똑 부러지기도 하는데 제 것은 아직 탄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일팬을 세척하고 조립하기 전 엔진 마운트도 교환해 줍니다. 조수석은 엄청 많이 눌린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운전석은 오일팬 조립 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서브 프레임을 올리기 전까지는 기다려 줍니다. 가스켓을 오일팬의 집타이로 묶어주고 조립하기 위해 위치를 잡아준 모습입니다. 저렇게 집타이를 써도 정확히 위치를 잡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1차 메이저 멘붕이 왔는데요. 가스켓 위치를 잡고 볼트를 하나씩 가조립하고 있는데 마지막 볼트가 이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조명을 비춰봐도 가스켓이 막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양쪽 볼트도 다 잘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순간 나사산이 먹었나라는 생각에 진이 빠지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냥 나머지 볼트만 끼고 갈까? 아니면 나사산이 먹든 말든 그냥 힘으로 박아버릴까? 이리저리 다시 시도해봐도 나사가 걸리질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장님께 가서 태핑 나사가 있나 여쭤보니 있네요. 조심스레 탭을 넣어봤는데 이것도 들어가질 않습니다. 정말 울고 싶더라고요. 풀 때도 특별히 힘을 받거나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고민하다가 탭을 낸다 해도 제대로 하자 하고 다시 오일팬을 분해합니다. 두 번째로 하니까 분해는 금방 했습니다. 단지 나사에 발라져 있는 실런트들이 분해하면서 벗겨져 나가서 다시 조립할 때는 스레드 락커를 조금씩 발라줬습니다. 분해를 마치고 일단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볼트를 다시 넣어봤는데요. 이게 그냥 들어갑니다. 다행이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고 다행인 마음이 더 크죠. 아마도 가스켓이 조금 막고 있었나 봅니다. 어쨌든 오늘 내로 집에 가기 위해 이제부터 조립을 시작합니다. 이때 시간이 5시 정도인데 원래 6시까지 예약을 했었습니다. 이미 2시간 연장을 한 상태이긴 하고요. 오일팬 볼트의 규정 노트인 8Nm까지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각도법에 따라 짧은 볼트는 60도, 긴 볼트는 120도 돌려줍니다. 매직으로 마킹을 하려고 했는데 기름기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지 잉크가 잘 묻질 않았습니다. 페인트 마커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슬슬 서버 프레임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까 스티어링 컬럼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어링 렉을 대신 분리했었습니다. 다시 조립해 주는데 위쪽에 17mm 너트가 헛돈이 스패너로 잡아줘야 했습니다. 규정 토크는 50Nm 플러스 90도입니다. 파워 스티어링 호스는 아래쪽 10mm 너트, 위쪽 고무 브라켓을 21mm 스패너로 잡아줘야 합니다. 옆쪽으로 트랜스미션 오일 쿨러 라인이 지나가는 걸 다시 조립해 줍니다. 13mm 볼트입니다. 참고 영상에는 라쳇이 들어가는데 저는 안 들어가서 스패너로 조여줬습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작업하다 보면 자꾸 미션 오일이 흐르니 고무마개 같은 걸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존 오일 자국들을 잘 세척해 줍니다. 이게 2차 멘붕의 발단이 될 줄 몰랐습니다.
엔진 옆으로 아까 트랜스미션 쿨러 라인 고정 노트를 조여줍니다. 10mm로 오일팬 앞뒤로 2개가 있습니다. 이런 라쳇이 들어가지 않는 볼트 너트를 조이는데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됩니다. 여기서 아까 세척한 곳을 보면 슬슬 오일이 묻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위쪽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했고 그 와중에 오일팬과 엔진 블럭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 같아 보여 갑자기 2차 멘붕이 옵니다. 이 틈이 왜 있지? 잘못 조립했나? 볼트는 이미 각도법까지 다 돌려버린 상태에서 분해에도 문제입니다. 이건 볼트를 새 것을 써야 하니까요. 레카를 불러서 정비소로 가야 하나 한 10분 정도를 멘붕에 빠져 있다가 트랜스미션에서 오일팬 쪽으로 볼트를 체결을 한 게 기억납니다. 이 정도 틈이 생기려면 이 볼트가 들어갈 수가 없죠. 필러 게이지로 틈을 찔러 보아도 안쪽으로 틈이 없어 그냥 해프닝으로 끝이 납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브 프레임을 천천히 올리면서 엔진이 마운트에 잘 걸렸는지 확인합니다. 힘으로 서브 프레임을 조금씩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브 프레임이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앞쪽 냉각수 라인을 고정하는 볼트를 조립하는데요. 이 볼트가 정말 쓸데없이 길어서 한 3cm는 되나? 라디에이터 팬을 분리를 못해서 손도 잘 안 들어가는데, 손가락으로 돌리긴 또 너무 빡빡하고 애써 조그만 라쳇을 가지고 돌리느라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앞쪽에 2개, 옆에 하나 있는데 세 번째 것은 에어필터 박스를 분리했다면 차를 내리고 위에서부터 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브 프레임 볼트를 조립합니다. 가장 짧은 게 맨 뒤, 가장 긴 것이 중간, 중간 길이가 맨 앞쪽에 체결됩니다. 그 와중에 차고 센서 커넥터를 연결해 주고요. 서브 프레임 볼트 규정 토크는 108Nm입니다. 다음은 스웨이바를 장착해 줍니다. 브라켓까지 조립하고 규정 토크로 잠글 걸 그랬어요. 링크 연결 부분은 58Nm이고 브라켓 고정 너트는 21Nm입니다.
이제 트랜스미션 잭을 치우는데요. 여기서 약간 감개무량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다니. 이런 느낌이었죠. 보강바를 설치하고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56Nm 플러스 90도입니다. 서브프레임 볼트보다 더 세게 조여지는 느낌입니다. 이날 먹은 게 맥모닝 세트밖에 없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비해 각도법이 유난히 힘든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트랜스미션 쪽 언더바디 커버와 보강바를 감싸고 있는 커버를 조립해주고, 마지막으로 라디에이터 실과 브라켓을 조립해줍니다. 라디에이터 실을 빼먹었네요. 드디어 차가 내려옵니다. 한 6시간만인 것 같습니다. 엔진 마운트에 잘 결합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엔진을 내려줍니다. 엔진 홀더는 이 작업 하나만으로 값어치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위로 와서 제일 먼저 스티어링 조인트에 볼트를 다시 조여줍니다. 다음에 찬찬히 다시 분해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볼트도 바꿔주고 세척도 해주고 싶네요. 영상엔 잘 안 보이지만 볼트가 다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엄청 빡빡합니다. 이제 엔진 마운트 너트를 조여줍니다. 너트는 복스 안쪽에 휴지 조각을 덧대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줬고요. 규정 토크는 68Nm인데 연결대를 많이 사용해서 탄성이 생기니 잘 잡고 조여야 합니다. 조수석 쪽은 너트가 잘 안 들어가서 차를 반쯤 띄우고 밑에서 체결하고 규정 토크는 위쪽에서 주었습니다. 정말 슬슬 끝이 보입니다. 이때 시간이 거의 저녁 8시가 다 되었을 겁니다. 인테이크 쪽을 다시 조립하고요. 견인 고리도 분리하고 초기에 라디에이터 팬을 분리하기 위해서 건드렸던 냉각수 호스, 배선 등을 재위치시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엔진 오일을 주입합니다. 오늘 7리터 정도를 준비해왔고 6.5리터 가량 주입합니다. 오일을 넣으면서 슬슬 주변 정리도 하고 미완료된 부분이 있는지도 체크합니다. 대망의 시동입니다. 별탈 없이 잘 걸렸습니다. 차를 올려 혹시 모를 누유가 있는지 꼼꼼하게 봅니다. 시험 운행까지 해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10분 정도 지켜봅니다. 이제 언더바디 패널을 장착하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10시간 반 정도를 작업한 순서표입니다. 순서도에 따르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절차를 체크하고 넘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름 자국이 처절했던 작업을 반증하네요. 굉장히 힘들었지만 뿌듯한 작업이었습니다. 개인 작업이다 보니 추후 누유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조금 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